네, 안녕하세요. 와저스입니다. 자, 오늘은 만약에 지금 물리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원금이 과연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을 크게 열어야겠죠? 네, 오른쪽을 많이 열어야겠죠? 70, 오케이. 자, 일봉입니다. 미 증시도 같이 빠지고 있는 건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미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 친구도 지금 중요한 구간이고, 그 코스피도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구간인 걸 봤을 때, 여기서 만약 반등 탈환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여기 어디에요? 5천, 4천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 부도나 이제 현실화되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봐야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에 중요하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지금 라인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간다라는 가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올렸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영상에서 올렸지만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와야 안정권에 돌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2000포인트가 늘 힘들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다. 이 2000포인트가 우리가 늘 탈환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2500까지, 600까지 찍었다라는 거죠. 네, 이걸 탈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다시 탈환하고 긴 보합에서 이탈했으니까 여기에서 주식의 매물대나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겁니다. 이 구간을 이탈했으니까. 자, 그럼 이 구간을 이탈했으니까 다시 와주면 돼요. 네, 단순하게. 근데 그 과정은 여정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만 해도 올라온 데만 해도 빨라야 3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 빨라야. 빠르면 정말 3개월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 뭐냐? 일본도 이제 지금 국가 금융 위기가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는데 올림픽 때문에 자, 올림픽 개최로 인한 어떤 뭐 또 돈을 또 찍어내겠죠. 그런 부분에서 방어를 한 상태에서 주가가 또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 유가,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많네. 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권으로 돌아와 줘야 되고 바이러스는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고 코로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것이 성립됐을 때 여러분들의 원금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고려해 보면 이제 6개월이면은 6, 7개월 정도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 그 호재가 이제 생기면서 양적 완화까지 했으니까 여기를 탈환하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큰 그림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봐요.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금리가 낮아져서.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근데 이미 이탈했지만 지금 만약에 1500포인트도 역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뭐 숫자가 좀 2000, 1500, 1000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 구간을 이탈한다. 만약에 1500을 이탈하면서 반등 못 주고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가 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실제로 생길 거예요. 이 구간까지 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구간까지 가면 부동산 박살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부동산 박살. 왜냐면 돈들이 없어갖고 지금 다 쫄아 있는데 부동산 사겠어요? 기업들이 주가 박살 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이건 매출을 반영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하락이 지속되면 진짜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국가 소득이 국민들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부동산은 살 리가 없죠. 당연히 살 리가 없죠. 다들 대출 받고 직장 보장된 상태에서 상환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데 지금 정리해고 단계에 또 심각하게 문제가 놓여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 미친 생각이죠. 증시가 빠지면 부동산 빠지는 건 모든 나라가 다 겪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마찬가지였고
자, 아무튼 무튼 그렇게 되면은 터지는 거예요. 이제 가계부채가 진짜 그때 터지는 거예요. 우리 가계부채하고 막 1,400조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 가계부채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가계부채 1인당 3천만 원이었나요? 통계가 1인당 3, 4천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부채가 터짐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빚더미에 나앉게 될 경우에는 이 상두권에 있는 주식이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침체가 기본적으로 2년을 갑니다. 2년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딱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게 2년이라고 할게요. 2022년이 될 거예요. 2022년. 그때까지 이제 보아 박스를 갈 겁니다. 1000포인트 구간까지를 또 밀린다고 가정해보면, 네, 한 살짝 더 밀릴 수 있겠죠? 뭐죠? 등락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올려야 돼요? 다시 그러면 3배가 올라야 돼요. 3배가 올라야 됩니다. 3배가. 그러면 300%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본전이에요. 근데 웃긴 건 이게 수익이 아니라 그래야 본전이에요. 이 상황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여기서는 한 60 찍으니까 실제로 계산은 이제 소형주일 경우가 좀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한 7, 80%된 겁니다. 그럼 1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2천만 원 남는 거고, 5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1억 남는 거예요. 1억 언저리로 남는 거예요. 돈들이 다 날아간 거죠. 부동산도 날라가, 주식도 날라가. 그러니까 끔찍한 재앙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거 진짜 재앙급입니다. 메가톤급이에요. 진짜 메가톤급이에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 겁니다. 그래서 2년을 일단 버린다 생각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면 어디 구간을 다시 우리가 탈환하면서 가야 되죠? 네, 2000포인트 또. 2000포인트 미치죠? 이제 1700와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시간도 보내야겠죠. 증시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300% 올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인데 기간이 1년, 2년 하고 2년 한 몇 개월 더 왔어요. 그러면 침체까지 가면 2년, 올라가는데 2년, 또 몇 개월 더 하면은 약 4년에서 5년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폭락이 더 이어지면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디 진심인데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1500에서 반등으로 상승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1500에서 반등장 가면서 이제 호재가 생기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올라가면 미국이 지금 달러를 더 풀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거품은, 그 뒤에 나오는 폭락은요, 그냥 뭐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붕괴돼갖고 막 힘든 거 뭐라고 해야지 이런 거를. 아무튼 뭐 엄청 충격이 클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을. 그러니까 화폐 자체의 문제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비트코인이 뜰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등장한 시점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시세에 장난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막 영상에서 결단을 해라, 결정을 해라,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이거 어두워지네 증시.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래서 녹방 잘 안 올렸던 거예요. 얘기만 하면 뭐 이게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다음부터 좀 희망적인 얘기할게요. 이 와중에서 주식을 먹히는 방법, 이 와중에서 주식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제가 또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사는 없어요. 이런 시장에 완벽한 장사는 없고, 저기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거밖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런 장에서.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